자, 21페이지 한번 보죠. 이건 없이. 화형 검출기 정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 정도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1번은 자, 수광면이라고 하면은 빛을 보면은 감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형 검출기 보면 종류가 플레임 아이, 플레임 로드, 스택 스위치가 있었죠. 그래서 빛을 감지한다고 하면은 플레임 아이에 해당되죠. 그래서 플레임 아이 같은 경우는 발광 현상, 빛을 감지해서 화염이 있는지 없는지 이 여부를 검출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종류로 보면은 광전관식도 있고 황화 카드뮴 또는 황화 납셀 등이 있었죠. 자, 그러면은 수광면 보면은 자, 빛을 보면은 감지하는 부분이죠. 여기를 확인해서 오염물이 있으면 제거한다. 만약에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묻어 있으면은 빛을 제대로 감지할 수 없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이때 증상은 자, 여러분 빛이 감지가 안 되면은 인터럽션을 보내죠. 부착과 인터럽션을 전자밸브로 보내기 때문에 보면은 계속 보일러가 자, 가동이 됐다가 꺼지고 이걸 반복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수광면에 있는 오염물을 자, 깨끗하게 닦아서 이제 제거해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본체 또는 이 검출 소자에서 부착 경고함 여부를 점검 정비한다. 그래서 자, 이런 검출 소자나 이런 게 보면 본체에 간단하게 이제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보통은 보면은 집어넣어서 이렇게 살짝 돌리면은 딱 돌아가면서 이렇게 딱 맞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전기 배선 손상이나 접속 부분에 풀려 있는지 또는 이제 이런 것을 점검해야 되죠. 그래서 배선으로 보면은 자, 여러분들 플레임 아이 뒤에 부분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풀려 있거나 그러면은 제대로 감지가 안 될 수가 있죠. 자, 보호유리나 그래서 이제 화형 검출기는 검출 부분이 그냥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보호유리로 쌓여 있습니다. 앞에 또는 봉인 유리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오염되어 있는 파손 여부, 유리가 깨져 있는지 이런 것 등을 정비하고 또 깨져 있으면 이제 교체를 해 줘야겠죠. 자, 플레임 로드입니다. 이거는 이제 화염의 이온화 현상, 화염이 이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플레임 로드 전기를 흘려 보내서 자, 화염이 있을 때는 전기가 통하지만은 만약에 화염이 없을 때는 전기가 통하지가 없죠. 화염 매개체가 없기 때문이지. 자, 이런 플레임 로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절연용, 지지, 애작, 오염이나 손상이 됐는지 이런 것 등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 연료 차단 밸브 한번 정비 한번 보도록 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연료 차단 밸브라고 하면은 여러분 전자 밸브를 많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인터룩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은 자동으로 보면 연료 공급을 차단하는 게 바로 자, 솔레노이드 밸브, 전자 밸브였죠. 자, 연료 차단 밸브는 설치할 때 엄격한 누설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점검하고 정비해야 되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전자밸브가 이제 닫혔어요. 근데 연료가 보면 누설이 안 돼야 되죠. 근데 이제 누설이 있으면은 연소시 쪽으로 보면 버너 쪽으로 연료 누설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 보면은 탄화물 고착이라든지 또는 그 부분에 보면은 연소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노에 잔열이 있으면은 화염이 생긴다든지 이런 게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차단기구 상태를 정비합니다. 그래서 자, 전자 코일.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전자 밸브가 보면은 전자 코일이 있어서 전기가 통하면은 전자석이 돼서 플런저를 잡아당겨서 열리게 되고 전기가 차단되면은 스프링의 힘에 의해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 코일의 전연저항 시험을 확인해서 그러면은 전자 코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자, 밸브 작동 원활하지 못하게 하는 자 코일의 소손, 코일이나 이런 것 등이 끊어지거나 그러면은 제대로 이제 작동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을 확인하고요. 자, 밸브의 축이 구부러졌거나 또는 절손 끊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또 연료나 배관 중에 이물질 같은 게 있어서 이게 이제 혼입이 되지 않은지 보통은 여러분들 전자 밸브나 이런 앞에 보면은 여곽이나 또 필터 등을 둬서 연료 중에 이물질 등이 보면 전자 밸브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줘야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자 이물질이 들어가면 당연히 전자 밸브가 보면은 제대로 동작하는데 이상을 초래하는 거죠. 또 밸브 시트, 자 밸브를 자 보면은 시트 위에 보면 플런저가 이제 내려가서 자 이게 맞게 되는 거죠. 여기에 변형이나 손상이 있는지. 또 스프링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전원이 차단됐을 때 보면 스프링의 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보면 플런저가 내려와서 닫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스프링이 절속 끊어졌다든지 장력이 유지가 되는데 스프링이 늘어난 성질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완전히 닫히기가 어렵게 되겠죠. 또 각 접점에 보면은 부조화. 네, 그래서 접점이 제대로 보면 동작하지 않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거지. 자, 이번에 이제 세 번째 한번 보죠. 자, 유리용 연료 차단 밸브 이제 정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유류, 자, 액체 연료를 이제 사용하는 본래는 연료 차단 밸브입니다. 자, 특히 보면은 누설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접속부, 특히 보면은 배관이나 이런 데서 누설되는 게 아니라 접속 부분이나 연결 부분에서 주로 누설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접속부라든지 또는 공인부 이런 부분이 기름이 보면은 누출되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에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얼룩이 있다든지 아니면 기름 같은 게 맺혀 있다든지 그러면은 바로 알 수가 있죠. 자, 밸브 시트에 보면은 누설에 의해서 버너 노즐로부터, 노즐이라는 것은 연료를 이제 분사하는 구멍이죠. 그럼 지금 가스 용접만 배우지만은 가스 토치 같은 경우에는 끝에 부분에 보면 노즐이 있고 거기를 통해서 연료가 이제 분출이 됩니다. 자, 여기에 기름이 떨어짐 여부를 정비한다. 만약에 여러분들 보면은 노즐에서 연료를 분사하는 노즐에서 기름이 한 방울씩 떨어진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차단 밸브나 전자 밸브에서 보면은 누설이 있는 것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전기 배선 손상이 있거나 또 접속 연결 부분에 보면은 자 풀어졌다든지 자,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자 여러분들 다시 정비해서 보면은 조여주거나 자 연결을 간단히 고정해줘야 되죠. 자, 네 번째는 유리용 연료 차단 밸브는 밸브의 구조상 분해나 조립에 대해서 숙련이 필요로 한다. 그래서 자 보면은 이제 초보자가 보면은 함부로 그냥 열어서 보면 개방해서 이제 분해 조립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숙련자가 해야 되고 또 제조자의 지도를 받거나 점검과 수리 전반에 대해서 제조자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만약에 숙련자가 없다 그러면 제조사에다가 맡겨서 점검 수리를 받는 게 낫다는 거죠. 또 분해 정비 작업 후에는 재작동 상태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해 정비를 해서 다시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이런 것들은 꼭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연료 차단 밸브 기능에 대해서 항상 이상 여부를 조사하고 만약에 이제 분해 점검을 했는데도 이상이 계속 발생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자, 밸브 외부에 연료 누설이나 또는 내부 밸브 시트 누설이 있는지를 이제 점검을 하고요. 자, 연료 차단 밸브. 자, 이게 이런 밸브 시트나 이런 누설 여부 점검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내부에서 이제 또 누설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노즐트 번호의 노즐이 떨어지면은 이거는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자, 밸브 시트라는 게 보면은 전자 밸브가 보면 밸브 시트를 이제 딱 뭐 플런저나 이런 게 내려와서 닫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부에서 누설이 있다 그러면은 밖에서는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아까 노즐 연료가 보면 분산되는 노즐에서 만약에 기름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자, 이런 전자 밸브에 이제 그런 시트나 이런 누설이 있다는 것을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분해해서 이제 점검을 해줘야 되지. 자, 그다음에 이제 전자코일, 전연저항 측정해서 누전이 있는지 전기가 보면은 밖으로 누설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용 정보만 한번 그냥 가볍게 한번 봐주셔도 됩니다. 자, 네 번째, 자, 가스용 연료 차단 밸브입니다. 앞에서는 이제 액체용이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가스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가스용 연료 차단 밸브에는 자, 전자 밸브 또는 이제 전동 밸브 또는 액동 밸브 자, 이런 연료 차단 밸브가 사용이 된다는 거죠. 자, 보면 이제 밸브 시트 이것도 누설이 있으면은 자, 이런 노즐로부터 가스가 이제 누설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자, 만약에 이제 아까 액체 연료였으면은 자, 여러분 시트에서 누설이 있다. 그러면 노즐 통해 기름이 떨어지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 기체 연료를 사용한다면은 노즐에서 가스가 조금씩 미약하게 이제 새고 있는 거죠. 그걸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검지는 여러분들 자, 이런 가스 누설 탐지기나 이런 것들로 검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전기 배선, 손상, 접속 이완 확인하고요. 뭐 그밖에 내용들이 이제 좀 비슷합니다. 전자 코일, 전연저항계로 이제 측정해서 이제 누전이 있는지, 자, 개폐 상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 밸브가 닫혀져 있는지 보면은 확인하고요. 자, 그다음에 뭐 전동 밸브, 액동 밸브 내부에 기름등 자, 충전되어 있는 것은 기름등이 외부로 누설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또 차단 밸브 외부 누설이나 내부 시트 누설 이런 것들 점검하죠. 외부 누설은 비교적 감지하기가 쉽죠. 왜냐면은 외부에 보면은 새는 부위가 있으면은 뭐 비누불이라든지 누설 검지기로 하면 되고요. 이게 내부 밸브 시트면은 아까 노즐이나 이런 데서 새고 있는지 뭐 누설 탐지기나 이런 것들로 점검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접속부, 봉인부 이런 데도 가스 누출 상태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꼭 보면은 이제 기체 연료 사용할 때는 누설 탐지기 이런 것들로 해서 각 이음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보면은 점검하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스가 누설돼도 보면은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방법으로 보면 여러분들 뭐 비누 거품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려면 이제 손이 많이 가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누설 검지기로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가스 냄새가 난다. 왜냐면 보통 가연성 가스 같은 경우는 부취제가 보면 1000분의 1 정도 들어가 있죠. 때문에 누설이 되면은 미약한 누설되면 냄새로서 역한 냄새들이 납니다. 일사적으로 그런 부분으로 감지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제한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한기라고 하면은 제한기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증기압력 제한기도 있고 온수온도 제한기도 있고요. 가스 공기압력 제한기, 그다음에 연료 압력 제한기 등등이 있죠. 그래서 이 제한기 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앞에서 보면 여러분들 증기압력 제한기 이게 보면은 가장 좀 많이 앞에서도 언급이 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가령 증기압력 조절기가 있고 이 조절기 같은 경우에는 자, 설정압이 있고 차압이 있으면은 그 범위 내에서 자, 보일러가 보면은 가동돼서 그 압력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근데 많이 피곤하시네요. 네. 네. 선생님 사진 한번 찍어요. 네,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네. 카톡에다 올려놓으시기. 자, 그다음에 이제 증기압력 이제 제한기. 자, 제한기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 조절기 설정압을 보면은 만약에 초과됐을 때 이 제한기가 보면은 압력초가 있도록 신호를 보내서 보일러를 정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 안전밸브가 보면은 설정압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제한기, 조절기 순으로 압력이 낮다고 해서 설정압이. 자, 보면은 안에 수은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자, 수은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자, 유리관 안에 이제 수은이 들어있고 이 위치에 따라서 수은이 기울어지면은 접점이 붙거나 내려가면은 수은이 떨어져서 접점이 떨어지거나 이걸로 보면은 동작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근데 이제 수은의 상태가 또 중요하죠. 수은이 변색되거나 비상, 흩어지거나 또 유리관이 깨져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는 열어봐야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주로 증기압력 제한기는 수평으로 부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수직으로 부착을 합니다. 자, 수직으로 부착을 필요로 하는 것은 부착에 대해서 이상 여부를 자, 점검, 정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부착이 잘못되는지는 확인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이런 뭐 지시장치라든지 또는 이런 안전장치들 이런 것들 보면은 다 수직으로 부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벨로우지. 자, 벨로우즈라는 것은 여기 주름관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증기압력 제한기에서 보면은 자, 압력이 이제 전달됐을 때 이 벨로우즈가 이제 늘어나는 걸로 해서 순 스위치의 위치를 자, 움직이게 됩니다. 이 벨로우즈가 만약에 파열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 기계 본체하고의 응축수 이런 것들이 고여 있거나 누수의 흔적이 있다. 그러면 이제 벨로우즈가 파열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흔적 여부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자, 사이폰관. 자, 여러분 사이폰관이 보면은 돼지꼬리처럼 한 바퀴 이제 돌아가는 관이죠. 근데 이게 이제 압력대에서도 보면은 여러분들 밑에 이제 뭐 볼밸브나 코크밸브가 있고 그 밑에 사이폰관이 있고 또 보일러를 연결관으로 연결되어 있죠. 근데 이제 압력을 전달하는 쪽에서는 보면은 자, 증기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물의 압력이 전달되기 때문에 사이폰관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면 여러분들 위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보일러 관련 장치들이나 자, 뭐 부속 장치들 한번 살펴봤을 때 보면은 자, 여러분들 증기압력 조절기나 제한기도 보면은 밑에 보면은 사이폰관이 설치가 되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예, 그래서 제한기나 아니면 조절기 이것도 압력이 이제 전달되기 때문에 사이폰관이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폰관 안에는 80도씨 이하의 물이 자, 채워져 있다고 했죠. 자, 이 물이 가득 차 있는지 그리고 누설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뭐 누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뭐 물이 새는 흔적이라든지 뭐 증기가 나온다든지 그러면은 누설의 흔적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기기 내에 만약에 증기압력 제한기 내에 티끌, 뭐 먼지 또는 오염 이런 물질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자, 점검합니다. 자, 그다음에 전기 배선 또 풀어져 있는지 또 확인하고요. 또 압력, 동작 공간의 설정 이런 것도 변하지 않았는지 점검한다는 거죠. 자, 쉬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용접할 때 말입니다. 콜리지 용접할 때 네. 그 직각을 맞추기 시간이 많이 허비를 했는데 네. 직각 용접을 할 때 네. 직각자 그러니까 좀 삼각으로 된 직각자 대고 용접을 하게 되면 네. 좀 더
수지가 직각이 잘 움직이니까 이게 운영됩니까? 직각자를 대고요. 네. 대고 같이 이제 가져버려. 근데 그렇게 좀 붙잡고 하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이게. 네. 근데 지금 네. 아니 뭐 근데 용접 들어갈 때 뭐 직각자를 대고 용접하고 그런 거는 그게 상관이 없어요. 네.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보면은 보통 이제 편하게 하려면은 자석이 있긴 해요. 자석. 근데 이게 이제 검정형은 이거를 사용을 못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자석이 있지만은 그냥 떼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은 그 삼각형으로 된 자석이 있어요. 그래서 자석을 3개, 4개 이렇게 딱 부착을 해놓고 그 다음에 가접을 하면은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검정형에서 그걸 못 쓰게 하기 때문에 저희도 미리 문제 소지가 있어서 그걸 빼놓은 겁니다. 가는 사람은 예, 차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그 직각자나 이런 부분들은 뭐 여러분 시험 볼 때 이제 그런 공부나 이제 그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활용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죠. 직각자의 수평기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직각자요? 힘들어요. 예. 근데 저희가 할때 배관 할때 트레이드 하는 부분은 네. 수평기에 대해서 네. 맞출 수 있어요.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수평기 갖고 되는 거예요. 수평기는 네. 수평기는 정확성이 없죠. 네. 근데 실제 이게 맞춰보면 그걸로 해갖고 좀 맞추기 잘안 맞고 시각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대부분 이제 기억자로 해서 그걸로 받쳐서 하는 게 보면 제일 좀 잘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지금 숙련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플랜지 용접할 때 그런 부분 부착을 할 때 많이 좀 다뤄보셔야지 좀 할 수 있지 지금 처음 해보신 거라서 많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90도 정확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육안으로 그냥 봤을 때 문제 없을 문태적으로 정도만 봐도 네. 티가 안 나는 정도만 네. 되면 결합 이상 없으니까 그 정도만 해도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기억자로 하더라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네, 대신 크게 기울어지지 않을 정도만 이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접이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이 면이 그냥 직각자 일자로 끝까지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끝까지 맞추는 거죠. 이렇게 한번 재고 옆으로 한번 네. 재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수평 바이스 있죠. 여기다가 네, 수평 바이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플랜지를 이렇게 물리고 그다음에 이제 배관을 이제 끼워 있죠. 이 상태에서 기역자로 이렇게 위에 이렇게 한번 맞추고 그다음에 측면 쪽 이렇게 양쪽에 이제 보고 하면은 이렇게 맞춰집니다. 네. 근데 이걸 왜 그러냐면 여기 고정시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역자로 딱 봤는데 틀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용접망치나 이걸로 이렇게 두드려서 각을 잡아야 되죠. 근데 바닥에 놓고 때리면은 안 움직여요. 힘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여러분들 용접망치로 때려야지 보면은 각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고정해 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정만 있어요. 줄자를 말고 네. 그 시력이 안 돼서 줄자를 잘 안 보이는데 네. 캘리퍼스를 쓸 수 있나요? 어때요? 캘리퍼스. 버니어 캘리퍼스요? 네. 아니 캘리퍼스까지 쓸 일이 있어요. 아니 숫자가 나오니까 거기에. 네. 그러니까 되게 눈이 안 좋은 이거 네. 보기가 눈금 보기가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아, 네. 그러니까 버섯 위로 했다가 네. 막 그러니까 그게 숫자가 나오는 게 있거든. 네. 그래서 쓸수 사용. 그래요. 한번 가져와 한번 보세요. 괜찮습니다. 네. 그냥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크게 얘기는 없어요. 그건 네. 자 개념이니까. 네. 이게 뭐 디지털 개념이 아니라. 그렇죠. 네. 한번 가져와 보시면. 그러니까요. 이게 약간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저도 이렇게 노하우로 그래가지고 이게 참 서글픕니다 이제. 그랬는데 지금 좀 흐릿해요 이때. 저거 각도 맞출 때 네. 바닥에 쳐서 맞추는 거 같아요. 바닥에 쳐서요. 그렇게 보면은 정확하게 맞추기가 좀 어려워요. 이제 직각으로 네. 맞추긴 했었어.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재면서 여기 몸체 부분을 때려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들 나사 있는데 때리면 큰일 나는데 나중에 이제 부속 결합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보면 톡톡톡 때려서 보면 하시면 돼요. 근데 가져갈 때도 너무 막 두껍게 안 하셔야 돼요. 두껍게 하면은 이게 완전 고정돼갖고 잘 안 움직입니다. 네. 아 90도 맞추는 거.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요령을 네. 몰라가지고 어제 틀어졌어요. 그래요. 한번 이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 치워놓더라고요. 네. 나사선 내리죠. 그럼 3점 지지잖아요.
한 점 지지고 각 맞추고 그렇죠. 한 점 지지고 각 또 맞추고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세번 맞추고 세번 맞추고. 나와야 됩니다. 네. 세 번째까지 딱 가져가잖아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움직여요. 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플랜지 한쪽 면도 쓸 때 있잖아요. 그때 보면은 한번 각도 맞추는 연습도 많이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막 틀어지지 않을 정도만 하면은 크게 이상은 없어요. 근데 약간 틀어졌다면은 그런지 그 4개 그 볼트 네. 가스켓 들어가는 부분을 네. 분리했다가 네. 다시 조여주면 어느 정도는 좀 완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배관이 길어진 거는 네. 잡기 힘들어요. 이거는. 근데 이제 어차피 조립은 돼요. 네. 조금 틀어져 있어도 네. 되는데 모양상으로 봤을 때는 좀 틀어지게 나오는 거지. 근데 그런 부분은 뭐 감점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너무 이렇게 거의 신경 크게 안 쓰셔도 됩니다. 네. 대신 이제 현격하게 이제 구부러지거나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약간씩 조금씩 이제 미세하게 이제 기울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육안으로 봐더라도 이거는 너무 좀 심하다. 그 정도만 안 나오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면에 이제 딱 맞춰가지고 이 면이 딱 일정하게 딱 맞춰져야지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막 기울어져 있다거나 흡수 온도 이제 제한기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제한기지만은 온수 보일러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수 온도는 여러분들 자, 코어 온도, 불이 끓는 온도 100도씨 이상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진기가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온도에 이제 제한을 두는 겁니다. 자, 여기도 이제 연결 도관, 네, 뭐 예각, 뭐 각도나 이런 것들이 구부러져 있거나 찌그러져 있거나 꺾임 때문에 내부 공입액이 팽창의 방해, 또 공입액이 누설된 것 등은 점검 정리한다. 그러니까 이게 온수온도 제한기 같은 경우에는 자 열에 대해서 보면은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팽창하는 공입액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걸로 해서 온도를 이제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제한을 해 주는 거죠. 근데 이 공입액,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었죠. 자, 여러분들 냉동에서 보면은 자 팽창 밸브 중에 보면은 여러분들 온도식 자동 팽창 밸브 있었죠. 자, 이 온도식 자동 팽창 밸브 같은 경우에는 직말기 출구에 보면은 온도에 따라서 냉매량을 조절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때 자 감온통에 보면은 자 여러분 냉매가 들어있다고 했죠. 그 감온통의 냉매가 직말기 출구의 온도에 따라서 팽창하는 것에 따라서 보세관으로 해서 온도식 자동 팽창 밸브의 그 다이어프램 이 부분을 누르거나 해서 보면은 조절을 하는 부분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온도를 감지하는 부분에 보면은 이런 공입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은 그 공입액이 자 부피가 팽창하면서 이걸로 해서 보면은 온도 제한기가 이제 동작하거나 이런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관이 보면은 너무 심하게 구부러져 있거나 찌그러져 꺾임이 있으면은 내부 공입액에 보면은 부피가 늘어난 체력이 전달이 잘 되지 않겠죠. 그러면은 제대로 보면은 이 제한기가 동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한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런 모세관이나 이런 것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가문체 및 보호관은 자 각각 완전히 삽입해서 이제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감원부 온도를 감지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보온되어 있는 것은 그것이 완전한지 이제 점검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외부에 이제 열을 뺏기지 않도록 보면은 감원부 이제 보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감온체는 보호관에 물대나 스케일 등의 부착 여부를 점검 정리합니다. 자, 만약에 이제 이런 물대나 스케일 같은 게 부착이 되면은 감온체가 보면은 제대로 열을 감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청소를 통해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또, 자, 전기 배선에 의해서 보면은 자, 여러분들 인터럽 신호나 이런 걸 보내려면은
자, 여러분들 전기 배선으로 보면은 신호를 보내는 전기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자, 이완이나 이런 게 없어야 되죠. 자, 온도 설정 또는 동작 공간 설정. 그래서 이것도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뭐 온수 온도 제한기는 한마디로 온수 보일러에서 보면은 온수 온도가 자 보면은 적정 온도 이상으로 되면은 보일러를 이제 정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가스 공기 압력이 제한기입니다. 자, 가스나 보면은 이제 우리는 연료라고 볼 수가 있죠. 예. 또는 공기의 압력, 예. 이런 것들을 제한기를 설정해서 하는 거죠. 자, 여기도 이제 수은 스위치가 들어 있어서 수은이 만약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또 수은 스위치가 들어있는 유리관, 자, 이거 부서졌는지 이것도 확인합니다. 또 압력 설정, 자, 변하지 않는지 확인하고요. 그래서 압력 도관, 자, 이런 부분에 또 보면 이완이나 또 구부러짐이 있는지, 또 전선 접속에 보면은 또 풀어진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연료유 압력 제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연료유니까 액체 연료죠. 액체 연료에 보면은 압력 제한기입니다. 네. 그래서 압력 지시, 압력을 이제 표시하는 내 이상 여부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압력을 검출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뭐 불호동관이라고 하면은 자, 압력에 따라서 이제 관이 이제 구부러져서 보면은 자, 지시할 때 나타나는 거죠. 또 금속 벨로우즈, 이건 이제 주름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금속 다이어프램, 이건 경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압력을 이제 검출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데 이제 누설이 있는지, 기름이 누설되는지를 확인합니다. 또 접속된 도관, 자, 나사가 이완됐거나 기름이 새는지 또는 뭐 이렇게 심하게 이제 구부러져 꺾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또 전기 배선도 자, 또 접속이 풀어져 있는지 확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들은 좀 비슷비슷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렇게 점화 장치 한번 준비 한번 보죠. 자, 점화 장치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이런 착화형 트랜스, 점화 트랜스가 있죠. 여기서 이제 220V에서 1000V로 이제 시감을 하면은 자, 점화봉에서 보면은 스파크를 만들어내고 이걸로 이제 점화를 시작을 합니다. 이때 점화용 이제 변압기, 자, 착화 트랜스에 고전압 케이블, 자, 연결하는 이제 케이블 선이죠. 자, 절연의자가 손상됐거나 접속의 이완 부분에 접속 부분이 이완, 풀어져 있거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은 애자가 절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접속하는 부분을 이렇게 끼워서 접속을 합니다. 자, 고전압측에 이 스프링식인 것은 자, 전극의 접촉이 양호한지 접촉이 잘 되는지를 확인한다는 거고요. 자, 점화용 변압기 1차 측에 전기 배선 손상이 있는지 또 접속이 풀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또 점화용 변압기에 부착이 잘 되어 있는지, 또 점화용 전극의 방전부는 자, 간격. 자, 여러분들 보면은 착화 트랜스에서 보면은 자, 여러분들 스파크를 만들어내죠. 그러면은 이 점화봉, 착화봉이 있는데 이 간격은 몇 밀리미터 정도 돼야 되죠? 간격은 한 3mm 정도가 이제 적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이 착화봉, 공이 보면은 스파크 때문에 조금씩 닳아져요. 그러면 이게 벌어지면은 롱노즈나 이런 것 등으로 간격을 한 3mm 정도로 일정하게 이제 맞춰줘야 되지. 자, 그래서 이런 전극의 이제 방전부 간격을 자, 유지를 해줘야 되고요. 또 노즐. 보면 노즐이라는 게 연료를 이제 분사하는 부분이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자, 이
방전구 전극봉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스파크를 점화봉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파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노즐과의 거리 그리고 상하 위치 자, 이런 것들이 전극의 방전구 이제 점화봉이라고 보시는데 이런 위치가 이제 정상인지 또 이 전극봉의 구부러짐, 손상 이런 것들이 있는지 또 보면은 이런 부분에 이제 탄화물이나 이런 것들이 부착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됩니다. 만약에 탄화물이 부착이 돼서 스파크가 잘 생성이 안 돼. 그러면 이런 부분을 천으로 닦아주거나 아니면 사포로 깨끗하게 이제 제거를 해줘야 되지. 자, 그다음에 점화용 전극 지지 애자. 애자라고 하면 이제 절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오염되어 있거나 부서져 있거나 또는 뭐 이완이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요. 자, 노즐 끝에 카본, 자, 고착 상태를 점검한다. 그래서 이제 노즐 끝으로는 자, 연료가 이제 분사되고 화염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데 탄화물 같은 게 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가스용장 하다 보면은 불꽃이 보면 이렇게 반듯하게 뾰족하게 나가야 되는데 가끔씩 불꽃이 이렇게 막 퍼지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자, 가스 용접기가 이렇게 있어요. 네. 용접기로 조금 예를 들을게요. 자, 여기 밑에 있는 게 이제 아세틸렌 밸브고 위에 있는 게 산소 밸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꽃이 나오는데 불꽃이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야 되는데 가끔씩 보면 불꽃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기에 보면 탄화물이나 이런 것들이 자, 부착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불을 끈 다음에 보면은 팁 클리너라고 있어요. 네. 네, 팁 클리너. 그래서 팁 클리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꺼내 보면은 끝에 부분이 약간 보면은 무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줄처럼. 그래갖고 팁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안쪽에다가 끼워서 이런 그 구멍, 팁에 이제 구멍에 보면은 이런 탄화물 같은 거를 이렇게 제거해 주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가 보면은 이렇게 좀 평퍼짐해서 줄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이 팁클리너는 사이즈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소재를 해주면 돼요. 구멍 소재. 그리고 이런 줄 같은 거는 이런 면 있죠. 이런 면에 보면은 탄화물 같은 게 있으면 이런 것들을 깨끗이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바닥에다가 이렇게 긁고 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팁이 이제 좀 사용하다 보면은 이렇게 막 달아 있어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래서 팁 클리너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카본 이런 것들 고착 상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청소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점화 버너, 그다음에 부착, 보면은 이완 여부를 점검한다. 그래서 이제 점화용 파일로트 버너죠. 자, 이게 이제 부착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 풀어져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거죠.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 뭐 소형 보일러를 제외하고 소형 보일러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 점화봉으로 바로 버너에다가 이제 불을 붙인다면은 자, 여러분들 뭐 중대형 이런 보일러에 들어가는 버너들 같은 경우에는 자, 점화봉으로 자, 파일로트 버너에 이제 점화하고 이 파일로트 버너가 또 주 버너에다가 이제 점화시키는 방법으로 하는 거죠. 왜냐면은 버너가 이제 커지면은 한 번에 보면은 불을 붙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센 불로 보면은 붙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점화봉만으로 불이 붙지 않기 때문에 보면은 파일로트 버너를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점화. 자, 버너에 공기 배관이 이제 접속부가 아니 풀어져 있거나 구부러진 막힘이 있는지 자, 점검하고요. 또 가스, 자, 누설, 검출액 이걸 이용해서 자, 이 점화 버너나 가스 배관에서 가스가 이제 누설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점화용 연료의 압력이 이제 저하되면은 자, 점화 화염이 짧아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점화가 이제 지연되고 자, 역화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점화용 연료 압력이 보면은 일정 압력이 나와야 되는데 압력이 약하면은 가스 분출 압력이 약하기 때문에 연소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면은 역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때문에 점화용 연료의 압력이나 화염의 길이, 불꽃 세기 등 이상 여부를 이제 점검을 해야죠. 그래서 화염이 갑자기 이제 뭐 짧아진다. 네. 또 여러분들 보면은 점화가 잘 안 된다. 또 보면은 점화가 됐는데 보면은 점화 불꽃이 보면은 또 연궁 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역화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것 등을 자 보면서 이런 점화 번호에 보면은 공기비나 이런 것 등을 다시 이제 뭐 맞춰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용 정도 이제 가볍게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페이지 넘겨서 소형 온수 보일러 그러면은 안전장치 이제 정비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소형 온수 보일러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가정용 온수 보일러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에서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온수 보일러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증기부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자, 증기 보일러가 아니라 온수 보일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일러 속은 물론 배관도 다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수 보일러 같은 경우는 물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했죠. 자, 주로 용도는 두 가지 용도입니다. 급탕용. 여러분들 따뜻한 물에서 보면은 뭐 샤워할 때라든지 또는 여러분들 뭐 세면대에서 이제 손 씻을 때라든지 또는 보면 싱크대에서나 이렇게 뜨거운 물을 이용할 때 급탕용 온수를 이용하고 또 난방용으로도 이용합니다. 난방용 같은 경우는 계속 순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에 있는 방열관이나 이런 데서도 계속 순환해서 보일러 내로 도는 거죠. 자, 그리고 급탕용 물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보일러 번호로 가열을 쓰는 게 아니라 자, 보면은 직접 가열하는 것은 난방용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난방용 온수. 이거는 직접 가열을 하고 난방용 온수하고 물하고 열교환하면은 이렇게 급탕용 온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자, 만약에 이제 보일러를 가동하잖아요. 그러면은 난방용 온수가 보면은 계속 보일러 안에서만 수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와 보면은 열교환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 물하고 보면 열교환하면은 이게 이제 급탕용 온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난방을 한다. 그러면은 자, 방열관으로 이렇게 돌아갔다가 다시 환수해서 이제 돌아오는 거지. 자, 보통 100도씨 미만. 여러분들 뭐 가정용에서 보면 100도씨 이상 온수가 필요한 게 아니죠. 근데 이제 100도씨 이상 이런 고온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여러분들 지역난방공사나 이렇게 온수를 사용해서 일정 지역에 이제 공급하거나 그럴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뭐 배관에 의한 손실이 있기 때문에 멀리 보내는데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일반 가정용은 100도씨 미만의 온수를 필요로 합니다. 보통 이때 이제 온수 구분을 하는데 보통 온수식은 85도씨에서 90도, 고온수식은 100도씨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온도에 따라서 또 구분할 수 있는 게 바로 팽창 탱크였죠. 팽창 탱크는 100도씨 이하일 때, 보통 온수식일 때는 개방식, 그리고 고온수식일 때는 보면은 밀폐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장치 내부는 전부 온수 보일러니까 이제 물로 충만되어 있죠. 또 환수관. 자, 보면은 이제 송수관과 이제 환수관이 있습니다. 송수관은 온수 보일러를 해서 나온 온수를 이제 공급하는 관이 송수관이고요. 다시 자, 열을 보면은 사용되고 나서 식은 물 있죠. 이게 환수관을 통해서 다시 보일러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수단 펌프에 의해서 물을 보일러 내로 공급을 하죠. 그래서 이 수단 펌프는 자, 여러분 송수 쪽에 있는 게 아니라 환수 쪽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일러 가까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온수를 전체 장치 내는 이제 밀폐회로 개방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밀폐회로에서 강제적으로 순환시키죠. 그래서 순환 펌프에서 강제로 순환이 됩니다. 자, 보일러에는 급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자, 원칙이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온수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자, 방열관, 여러분들 방에 보면은 자, 여러분들 엑셀관이나 이런 게 깔려 있죠. 여기를 통과한 다음에 다시 보일러 내로 돌아오기 때문에 자, 급수를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급수가 이제 부족해요. 그러면은 어디를 통해서 이제 보충이 됐죠? 그쵸. 온수 보일러는 팽창 탱크를 통해서 온수가 부족한 물은 그 팽창 탱크를 통해서 공급이 됐죠. 하지만은 원칙적으로 이제 급수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기 보일러 같은 경우는 급수 장치가 따로 있었죠. 그래서 원수를 경수 연화 장치가 연수로 만들어서 급수 탱크에다가 저장하고 이거를 급수 펌프로 해서 보면은 보일러로 공급하는 진기 보일러는 급수 계통이 있지만은 온수 보일러는 따로 없고 이 팽창 탱크에 보면은 자 급수관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때 뭐 볼탭이 있으면은 플루트식이면은 그 볼탭의 위치에 따라서 급수가 되고 차단이 되는 거죠. 자, 수압 일정 값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워터 이거를 릴리스 장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 좀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네. 워터 릴리스 장치. 이게 수압이 일정 값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는 자, 온수 보일러에 대한 안전 장치에 해당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뭐 시험 문제는 따로 이제 언급을 안 하고 여러분들 이제 모신 문제 할 때 이제 풀어드리면서 그렇게 시험 예상 문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관식으로 하나 좀 들어가 있어요. 워터 릴리스 장치가. 자, 이번에 세 번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료로 가스 또는 기름, 액체 연료죠. 기체 액체 연료 또는 전기를 사용하는 자, 보일러의 총칙입니다. 자, 연소 방식에 따라서 증발식, 회전 무화식. 자, 회전 무화식이 보면은 여러분들 그죠? 로터리식이죠. 그리고 압력 분무식. 연료 자체에 보면은 압력을 가해서 분사하는 방식이죠. 또 증발식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전기류 있죠. 네, 전기류에서의 보면은 연소 방식입니다. 그리고 자 무화식에 해당되는 게 보면은 회전 무화식, 압력 분무식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무화식 버너의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회로수에 따라서 1회로식이 있고 그 다음에 2회로식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로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직접 가열식입니다. 그래서 가령 버너 있죠, 버너. 네. 버너를 통해서 나온 연소가스 이걸로 자 전열면을 통해서 보일러 내로 전달이 되면은 자 온수가 이제 발생되죠. 이게 직접 가열식. 그리고 간접 가열식이라고 하면은 자 열교환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열교환 방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 이렇게 지금 이게 여러분들 자 무슨 방식이죠 이거는? 네. 자 100 보면은 대기압 이하로 감압해서 자 여러분들 증기를 발생시키고 감압증을 발생시키고 이걸로 보면 열교환해서 그 온수와 보면은 온수를 발생시키는데 이게 급탕용, 난방용 하는 거 이게 진공 온수 네 보일러죠. 네. 진공 온수 보일러. 자 이것도 약간 자 여러분들 열 교환을 하는 거죠. 네. 이게 약간 2회로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쪽은 자 여러분들 난방용, 한쪽은 급탕용해서 자 이게 관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100도씨 이하로 감압된 증기와 서로 열교환해서 온수를 만들고 한쪽에는 난방용, 한쪽은 급당용으로 쓰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간접 이게 열교환하는 방식을 간접가열식, 이회로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또는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보면 이제 온수 보일러에서 자, 자, 보일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온수가 이제 발생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온수 저장 탱크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보일러에서 발생된 온수를 저장 탱크에 저장했다가 각 사용처, 네, 사용처로 이렇게 공급하면은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1회로식 직접 가열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간접 가열식이 되려면은 이겁니다. 이거를 그냥 두 개를 한번 그리죠. 사용처로 해서 네, 공급하는 방식. 자,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직접 가열 방식이고요. 그래서 직접 온수보일러에서 발생된 온수 있죠. 이거를 직접 이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직접 간접 가열 방식. 가열 방식은 자, 온수 보일러가 있어요. 여기에서 발생된 온수를 온수 저장 탱크에서 열교환을 시키는 겁니다. 네. 자, 열교환 시켜서 이거를 이제 사용처에서 네,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간접 가열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교환 방식이냐 아니면은 직접 만들어진 온수를 그대로 이용하느냐, 그렇게 1회로와 2회로 직접 간접 가열식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자, 보통 이제 이때 뭐 출력 자 16,000에서 3만 킬로칼로리 퍼 하워. 그래서 시간당 16,000에서 뭐 3만 킬로칼로리 이렇게 열량을 이제 공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은 그림이 좀 나와 있어요. 네. 자, 여기는 뭐 종류로 해서 펌프식, 자, 버너, 온수 보일러가 있고, 뭐 월 프레임식, 그다음에 뭐 총 타입, 건 타입 보면은 자, 온수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버너의 이제 종류로 이게 좀 나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이런데 사이에 보면은 자, 이게 이제 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관. 자, 연소실에서 이제 연관이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나뭇가지처럼 있는 거 이거 뭘까요, 이거? 네? 그쵸? 애플 플레이트. 여러분들 위에서 보면은 이평 연관 보일러 보면은 연관 안에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가지처럼 보면은 자, 배풀 플레이트가 들어있죠. 그래서 연소가스가 천천히 보면은 자, 빠져나가면서 충분히 보일러 내로 열이 전달될 수 있도록 배풀 플레이트가 보면은 설치가 되어 있었죠. 저게 방해판. 그죠? 방해판. 예. 근데 배풀이라고 하면 이제 방해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같은 말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평 온수볼로 이제 구조가 같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좀 구조를 이제 설명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리사 좀 주시기 바랍니다.